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무죄로 갈갈 형사 전문 변호사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절차로 조사가 진행되는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이때부터 여러분의 사건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경찰이 전화하는 목적은 여러분이 사건의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조사할 거니까 그때 경찰서로 오세요 라고 조사 날짜를 임의로 통보할 거예요. 자,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당황해서 네, 꼭 그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공개 청구한 후에 조사받고 싶다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해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어요. 고소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고소당한 건지 적혀 있고요. 왜 고소를 당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고소한 사람이 과장하거나 잊지도 않은 내용을 적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고소장을 열람하는 절차는 필수입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고소장도 열람했고 조사 일정도 잡혔으면 무조건 변호사 상담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정말 치킨 한 마리 감이면 됩니다. 통면 전문 변호사면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게 무죄를 주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싹싹 빌고 합의해서 기소유예를 노려야 되는 건지 바로 각이 나옵니다. 기소유예를 노려야 하는 사건이면 그냥 변호사 선임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돈으로 합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무죄를 주장할지 싹싹 빌지 결정하셨으면 경찰 조사 때는 철저하게 그 방향에 맞게 진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내가 문제되는 발언을 한 이유, 당시의 상황, 문제되는 발언을 어떤 취지로 한 건지 최대한 나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고 싶으시면 그냥 경찰 조사 받으실 때 합의사를 밝히시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내지 2달 후에 1차 처분 결과가 나옵니다. 무죄 주장에 성공하셨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송치 결정은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는 의미예요. 무죄 주장을 했는데 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경찰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성적인 욕설만 있으면 무조건 검찰로 송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어디라고 딱 집어 말하긴 뭐하는데 경기도 남부 지역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어요. 그때 경찰들이 송치하면서 근거로 사용하는 판례가 바로 2018도 9775 판결입니다. 저희가 소위 9775 판결이라고 하는데 제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면 벌써 어떤 판례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겁니다. 게임 통면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려면 반드시 9775 판결의 논리를 깨야 되기 때문에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면 직접 9775 판례를 분석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9775 판결은 설명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실에서 사건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몇 검사실에서는 통명 사건이면 일단 무조건 형사조정으로 회부를 합니다. 형사조정은 쉽게 말해서 검찰청이 주선하는 합의 절차예요. 무죄를 주장하던 분들은 형사조정으로 회부되면 또 한 번 좌절합니다. 혐의가 인정됐구나. 그러니까 합의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무조건 형사조정으로 회부하는 검사실이 있다고요. 실제로 형사조정 회부된 후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사건 내용을 봐도 무혐의가 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곧바로 형사조정 절차를 취소시켰고 실제로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이제 검사가 결정을 합니다. 통상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합의도 되지 않고 혐의도 인정이 되면 초범 기준으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무죄 주장에 성공하면 무혐의를 받게 될 거고요. 보통은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는데 간혹 구약식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래서 정식 재판 청구를 해서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아니 경찰이랑 검사가 다 이거 죄가 있다고 본 건데 법원 가면 결과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정식 재판 청구로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니까 무조건 포기할 만한 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통매음은 사실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사기관에서 너무 쉽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향도 있어요. 억울하면 알아서 정식 재판 청구해서 다퉈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통매음은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 다투다가 성범죄자가 될까봐 소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의를 해요. 저 이런 걸 너무 많이 봤고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통매음을 주제로 여러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 영상이 통매음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법가이더 장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